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만 수업과 국어능력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5월 8일이죠. 5월 8일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서 키워주신 이제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는 또 부모님께 또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 독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옮겼습니다. 옮겨서, 그거는 그 코로나는 아니어서 다행인데, 하여간 이 독감도 되게 코로나보다는 좀 덜하지만,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통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저 독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페라리플루인가? 그거 이렇게 30분간 링거로 맞는, 그걸로 맞으면은 그냥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 페라리플루가 다 떨어졌대요. 페라미플루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타미플루 약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약을 먹으면 한 주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꽤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혹시 독감 걸리시면 좀 링거 맞는 페라미플루, 그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약이 또 빨리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병원에 물어보시고 약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가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 갔더니 다 독감 환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약은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약을 먹습니다. 네, 이제 이번엔 이제 개별 과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8주차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12주차에 바로 그 개별 과제가 있죠. 제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과제 공부를 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이제 국어문 규정 틀린 거 고쳐오기. 제가 우리 공지사항에 띄워놨죠. 그러니까 공지사항 같이 봐주시면서 요거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5% 들어가고요. 사진 캡처 30건을 잡고 그렇게 고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 및 제출은 5월 21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과제란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제란에 개별 과제 내는 그 과제란을 만들어 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점은 1번 간판 공문 게시물 책, 방송 자막, 상품명, 제목, 그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 등의 노래 가사, 현수막, 광고지, 뉴스 기사, 유튜브 자막, 구독자 수, 조회수 10만 명 이상, 수업 자료 등 다 괜찮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좀 약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짧은 동영상을 찍고 이러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것도 역시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거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수죠. 그러니까 팔로우 수가 10만 명 이상인 걸로. 그래도 그래야 공신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은 안 됩니다. 틀린 것이 막 너무 속출하죠. 그래서 단톡방은 공신력도 없고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그거는 빼도록 하고요. 좀 약간 노력을 기울이셔서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한글 맞춤법 틀린 것 등이 검색해서 찾아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과제물과 반복되는 것은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제를 계속 이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에서 저게 좀 베껴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 유병재도 나오고 박진영도 나오고 이런 사진들을 제가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진에서 빼온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완전히 검색해가지고 가져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감점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여간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WP 워드 파일 3번, 그 다음에 PDF, PPT 등으로 하나 묶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30개를 개별 파일로 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모두 고쳐올 것에 그렇게 해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나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 다 30개에 들어가니까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그거 30개 넣어가지고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 몇 항에서 몇 항이 틀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 붙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 부분 요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시만 해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저기 제출하는 그러니까 파일의 또 양이 넘어서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 JS1031 한메일.net 있죠? 예, 거기로 이렇게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다 양을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그 저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 사진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의 질도 좀 약간 낮추셔가지고 최대한 그 우리가 제출하는 예, 그런 그 저 과제란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그런 용량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개별과제 공고를 했는데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제 그 공지사항 보시거나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 예, 또 그 뒤에 그 저기 분량을 또 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 나갈 내용은 74페이지죠. 제6장 그 밖의 것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51항부터 이제 볼 텐데요. 이나 히의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사, 화, 전미사, 그게 이나 히가 있는데 어떨 때 이가 붙고 어떨 때 히가 붙는지 이런 것 좀 많이 헷갈리시죠? 거기에 대해서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2주차 수업할 때 그때 그 국어어문 규정 강의 통합 교재 예, 그거 수업할 때 그때 저기 시옷이 붙으면 뒤에 이가 붙는다라는 것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가 되고 버젓 이가 되고 그런 식으로 시옷이 붙으면 뒤가 이가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때 좀 설명 들어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가지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옷 다음엔 이가 붙는다라는 그런 규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합쳐서 우리 8가지 규정 그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붙는 것에 5가지 규정이 있고요. 히가 붙는 것에 3가지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합쳐가지고 5, 3, 예, 5 플러스 3 그래서 8 예, 그렇게 8가지 규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예, 거기에 따라서 예, 이건 뭐 있으나 마나 규정이죠. 예, 그 끝음절이 이로 어떨 때 이로 나는지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뭐 이거 우리가 발음상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면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 구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발음상으로도 이나 히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좀 이런 규정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항 같은 그 위에 있는 내용은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는 것은 뭐 거의 있으나 마나한 예,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배워야겠어요. 자, 1번 이로만 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가봇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드시,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자 여기까지 뭐에 관련된 건가요? 바로 시옷 다음엔 이가 붙는다. 이 관련된 그런 내용이네요.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다 시옷 붙죠? 예, 그래서 의젓이까지 여기까지 시옷이 붙으면 이가 붙는다라는 것, 예, 그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자 여기까지가 묶여요. 예, 요거 뭐겠습니까? 가깝다, 곱다, 날카롭다, 대수롭다, 번거롭다 이렇게 비읍 불규칙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자, 비읍 불규칙일 때는 이가 붙는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천연스러 이, 요게 천연스러 위가 아니라 천연스러 이가 되면서 그거는 저기 비읍 불규칙이기 때문에 이가 붙습니다. 천연스러 이가 되고 그게 줄어서 천연스레가 된다는 앞에 그 준말 내용 배워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배우신 적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얘네들은 다 비읍 불규칙이기 때문에 위가 아니라 이가 그렇게 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 불규칙일 때도 이가 결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적이, 예, 그 다음에 그 저기 헛되이, 여기까지가 예, 바로 이제 여기까지도 묶여요. 많이서부터 헛되이까지 묶이는데 요거는 이제 하다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다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하다, 적하다, 헛되하다가 아니라 많다, 적다, 헛되다이기 때문에 보통 하다가 붙는 곳에는 예, 히가 붙고요. 하다가 붙지 않는 것은 이가 결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적이, 헛되이 이런 식으로 이가 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하다, 적하다가 아니라 많다, 적다, 헛되하다가 아니라 헛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붙는 게 아니라 다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가 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예, 집집이, 틈틈이 자 여기까지는 다 그러니까 첩어네요. 첩어. 예, 그래서 겹겹, 번번, 일일 이런 식으로 첩어나 아니면 준첩어 비슷한 것 두 개 결합을 한다. 다다리처럼 예, 그렇게 비슷한 것 두 개가 결합을 할 때도 그때도 이가 결합을 한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2로 적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번,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에서,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간간, 겹겹, 골골, 삿삿, 이렇게 그 골골, 삿삿 이렇게 그 두 글자, 이렇게 네 글자인 경우에도 역시 이를 결합을 시키는군요. 곧곧, 길길, 나날, 다달, 얘네들은 준첩어네요. 첩어가 아니라 비슷한 저기 용어끼리 결합이 된. 원래 날날이죠, 달달이죠. 예, 그런데 여기 저 리을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죠. 앞에서 이제 우리 배운 바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걸 준첩어라고 하는데 준첩어일 때도 역시 이가 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땀땀, 묵묵, 번번, 삿삿, 알랄, 아밥, 줄줄, 짬짬, 철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준첩어, 예, 첩어일 때는 이가 결합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얘네들이 다 그러면 첩어, 준첩어 뒤에서는 다 이가 붙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넉넉히 같은 경우 있죠. 넉넉히. 예, 이런 경우에는 넉넉히가 붙어요. 이가 아니라 히가 붙습니다. 히. 왜냐하면 그거는 넉넉하다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넉넉이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 우리 저 항목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에서만 이가 붙는 것이지 넉넉히처럼 넉넉은 어근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어근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 하다가 결합을 할 수 있는 하다는 그거죠. 전미사죠. 동사와 전미사인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전미사인데 예, 이렇게 넉넉에 붙을 수 있는 요 넉넉은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저기 앞에 어근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어근 뒤에서는 예, 이가 아니라 히가 결합을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는 넉넉이가 아니라 넉넉히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 첩어, 예, 그 준첩어에서 이가 결합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시옷 받침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기우시, 나긋나긋이, 남짓이, 뜨듯이, 버젓이, 번듯이, 빠듯이, 지그시 이런 식으로 요 깨끗하다 같은 경우에는 깨끗 이가 되는데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즉 깨끗이 바로 이제 어근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히가 아니라 이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하다가 붙는 곳에는 히가 결합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시옷 받침 뒤에서는 하다가 붙건 안 붙건 간에 다 이를 결합을 시킨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이 버젓하다, 버젓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시옷 받침 뒤에는 무조건 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비읍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너그러이, 부드러이, 새로이, 쉬이 이런 식으로 가볍다, 괴롭다, 기껍다, 너그럽다, 부끄럽다, 부드럽다, 새롭다 이런 식으로 예, 원래 이제 비읍불규칙이면 비읍불규칙이 우로 바뀌죠. 우나 오로 바뀌죠. 돕다, 곱다만 오로 바뀌고 나머지 새로워, 안타까워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다 워로, 우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사와 전미사는 위가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가 결합을 한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너그러이 이런 식으로 부사를 만들 때는 이가 결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이번에 하다가 붙지 않은 용언의 어간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다, 굳다, 길다, 깊다, 높다, 많다, 실없다, 적다, 헛되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래서 같이, 굳이, 길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적이, 헛되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붙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다가 붙는 것이니까 이를 결합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부사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더욱이, 생것이, 오뚜기, 일찍이, 희죽이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용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곰곰, 더욱, 생긋, 오뚝, 일찍, 희죽 얘네들은 다 그거네요. 부사네요 원래.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부사에는 뒤에 이가 결합을 한다. 히가 아니라 이가 결합을 한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곰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넉넉히 같은 경우에는 예, 요 넉넉이 그리고 보통 이제 첩어, 준첩어일 때는 다 이가 결합을 하죠. 그런데 넉넉히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거는 이제 앞에 어근이니까 히가 결합을 하는 것이고요. 곰곰 같은 경우에도 첩어, 준첩어 이긴 한데 명사가 아니라 부사죠. 그렇지만 어쨌든 부사 뒤에서도 그렇게 독립할 수 있는 부사 뒤에서는 이가 결합을 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첩어, 준첩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넉넉히 같은 애들 빼놓고는 다
일단은 저기 이가 결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곰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가 아닌데도 부사이기 때문에 첩어,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첩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키로만 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좋기, 특히, 엄격히, 정확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제 희가 결합을 하는 것 예를 보도록 할 텐데, 희가 결합하는 것은 이제 세 개로 그렇게 그 세 가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해설 보시면 희로 나는 적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번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서 하다 붙을 수 있을 때는 다 희로 그 희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도 이제 예외가 있죠. 시옷 받침 뒤에서는 하다가 붙건 어쨌건 간에 다 이가 결합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좋기. 그러니까 극하다, 급하다, 딱하다, 속하다, 족하다, 엄격하다, 정확하다, 간편하다 이런 식으로 다 하다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그 희를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깨끗하다, 버젓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옷 받침 뒤에서는 이가 결합을 하고, 나머지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다 희가 결합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깊숙이 있죠, 깊숙이. 깊숙이는 깊숙하다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숙이로 그렇게 씁니다. 이거는 하여간 좀 약간 그 예외인데, 하여간 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한 예외예요. 그래가지고 표준규정 국어대사전에도 깊숙이로 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깊숙이로 그렇게 봐주시는데, 하여간 요건 이상한 그런 용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깊숙이는 깊숙하다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숙이로 그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것, 그것도 같이 그냥 예외적인 것으로 좀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저히, 무단히 등은 도저하다, 무단하다가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도저하다, 무단하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결합한 형태가 널리 사용되진 않지만 도저하다, 무단하다 등이 사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무단히 이런 식으로 히를 붙여가지고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익히, 특히 이게 익숙히, 익숙하다 에서 익숙히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요게 줄어들어가지고 익히가 된 거예요. 숙자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히가 붙는 것에 또 줄어져가지고 준말 형태가 된 부사, 이런 경우에도 그냥 원래 그 붙는 대로 히를 그렇게 붙여가지고 표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익하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하다이기 때문에 익숙히라고 쓰는 것인데, 요게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냥 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익히로 그렇게 원래 그 형태를 살려가지고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다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인데 요게 또 줄어들어가지고 특히가 될 때, 이때도 특하다라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특별하다에서 특별히에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히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특히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어원적으로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부사와 전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더라도 그 어근 형태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경우는 이거진 발음 형태대로 히로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히라는 말, 이거 작다에서 왔겠죠. 작하다라는 말은 없고 작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작이로 그렇게 써줘야겠죠. 그런데 옛날부터 그냥 작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주면서 이게 작다라는 뜻이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이나 뭐 어찌 그 조금만큼만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다란 뜻이 뭐 살아있지 않다, 뭐 작다란 뜻이 좀 어찌 조금만큼만, 어찌 작은 만큼만 이런 식으로 볼 때 또 이제 작다란 뜻이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냥 예외적인 것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8가지 규정 중에 예외적으로 작히는 작다에서 왔습니다만 작히로 예외적으로 써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뜻이 유지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앞에 있는 설명 그거는 그냥 뛰어넘으시고 그 별로 이렇게 참고하지 마시고, 그냥 작히는 작히다, 작히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작히로 이렇게 써준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이나 히로 나는 것.
이럴 때는 다 히로 적어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그 8가지 규정 있죠? 거기에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이로 쓰거나 아니면 히로 쓰거나 라고, 예, 그렇게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이로 쓰는 것 5가지, 히로 쓰는 것 3가지, 그렇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 열심 하다 있죠? 예, 열심 하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또 없어요. 그런데 열심 히로 써준다. 라는 것, 요것도, 예, 같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숙하다는 하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숙 이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열심 하다는 열심 하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 히로 적어준다는 그 2가지 예외사항도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2로 적는 것, 1번 첩어 명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예, 간간히, 번번이, 이런 식으로 적어줄 때 간간이로 적어주는, 예, 앞에 게 맞겠군요. 예, 왜냐하면 첩어 명사니까, 간간히 첩어 명사니까. 그 다음에 번번이, 이것도 번번이 첩어 명사니까 번번이로 적어주는, 예, 그 앞에 게 다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사항으로 넉넉히는 넉넉하다가 붙는, 예, 넉넉이 바로 어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근일 때는, 예, 하다를 살려서 넉넉히로 그렇게 적어준다. 예, 그래서 뒤에 게 넉넉히가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CO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OD에서는 무조건 이가 결합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기웃이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빠듯이 앞에 게 맞겠습니다. 빠듯히가 아니라 빠듯이가 맞고, 기웃히가 아니라 기웃이가 맞겠습니다. 앞에 게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비읍불규칙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이, 너그러이, 이렇게 보면 가볍다죠? 너그럽다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벼이, 이렇게 비읍불규칙 뒤에서는 이가 결합을 해서 가벼이, 너그러이, 앞에 게 다 맞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하다가 안 붙는 동사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하다, 헛되하다가 아니라 길다, 헛되다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하다가 안 붙을 땐 이가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헛되이, 100개 다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부사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희죽이, 이런 식으로 곰곰, 희죽, 얘네들이 다 부사로서 독립이 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 이를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곰곰이, 희죽이, 이런 식으로 쓰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히로 적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다가 붙는 동사 뒤를 보도록 할게요. 엄격하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다, 하다가 붙을 수 있죠. 이럴 때는 히가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엄격히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도저이가 있고 도저히가 있네요. 도저하다라는 말, 예,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 무단하다와 함께 도저하다라는 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도저히로 뒤에 걸로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도저히라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식이 깊거나 능력이 크거나 이럴 때 도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한 경우는, 예, 학식이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저하다라는 말이 원래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도저히 뒤에 게 맞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라는 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열심히라고 써준다는 것. 그러시면 또 깊숙하다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숙이로 써준다는 것. 요 2가지는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열심히에, 예,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열심히로 써준다는 것, 예외적인 것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히 부사가 줄어든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히가 익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익숙하다기 때문에 익숙히로 써주는 거죠. 여기 더 줄어드는 경우는 히로 써준다, 그대로. 그래서 익숙히가 줄어든 익히, 예, 이렇게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가 붙는 것이 준말 형태가 됐을 때는, 이때는 그냥 원래 본말에 히를 살려가지고 그대로 히로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익히 뒤에 걸로 써주시는 거예요. 특별히도 마찬가지죠. 특별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특별 히로 써주는데, 요게 더 줄어들어서 특히가 되는 경우에도 요것도 그냥 히를 살려가지고 뒤에 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만, 요거는 예외적으로 그냥 자키는 자키로 써준다라는 것. 예, 요 그냥 관용적으로 옛날부터 자키라고 썼기 때문에 자키로 써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예, 뒤에 걸로 자키 그렇게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한글맞춤법 5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음과 소금의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한글맞춤법 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소금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자, 예를 보시면 본음으로 나는 것, 소금으로 나는 것. 그래서 승낙, 예, 수락, 예, 쾌락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항목을 다시 읽으면 아시겠지만 본음으로 나누고 소금으로 단다. 그러니까 본음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하게 발음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경우에 본음으로 나는 경우는 본음으로 적고 소금으로 나는 경우는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소금으로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나는 것은 한마디로 잘못 발음한다는 거예요. 잘못 발음하는 것을 맞게 한 예다. 맞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낙 있죠. 그 용례 보시면 승낙이 원래 이게 한자가 낙이 맞아요. 낙자가 맞는데 수락, 쾌락, 허락할 때는 락자로 잘못 읽는 겁니다. 근데 잘못 읽는다 하더라도 하도 사람들이 수락, 쾌락, 허락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맞게 하겠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수낙, 쾌낙, 허낙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읽는 것은 또 맞지 않게 하겠다.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낙할 때는 낙자로 읽는 게 맞고요. 수락, 쾌락, 허락할 때는 락자로 읽는 게 맞아요. 자, 그 쾌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클럽 같은 데 갔을 때 그 즐겁게 노는 그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고 흔쾌히 수락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락자 있죠? 그 음악할 때 그때 그 악자가 원래 락자입니다. 발음 오락할 때 그 락으로 예, 그렇게 원래 그 락으로 이제 그 발음이 되는 것인데 예, 그게 그 락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클럽 가서 재밌게 노는 오락, 그 쾌락 할 때 그 락자는 원래 락자가 맞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 흔쾌히 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쾌락은 예, 원래는 낙자입니다. 근데 락으로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한 경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난, 곤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그래서 만난, 원래 이게 난자가 맞는 거예요. 난자로 발음하는 게 맞는데 곤란, 논란 이런 식으로 란자로 그렇게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곤난, 논란 이런 식으로 원래 제대로 읽어서도 안 되겠어요. 곤란, 논란 잘못 읽는 것만 맞게 한 예,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만난할 때는 난자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녕, 의령, 쾌령할 때, 회령할 때 예, 그때 네, 자, 요때는 이제 안녕, 예, 이렇게 영자로 원래 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령, 회령 이거는 다 지명이거든요. 그럴 때는 또 령자로 잘못 읽는 경우를 또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령, 회령 할 때는 그렇게 또 령자로 이렇게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기침을 계속하면서 기침이나 막 가래 끓고 지금 막 콧물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예, 중간중간에 많이 끊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배로 걸리네요. 예, 되게 좀 악조건 하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양해를 예, 좀 약간 끊어지는 뭐 여러분들은 잠깐 끊었다가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흐름상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중간에 좀 끊는 예, 이런 이제 표시가 난다면 예, 그때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예, 기침이나 가래 끓는 것 때문에 콧물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분노, 대로, 이제 희로애락 예, 이렇게 볼 때는 원래 노자로 읽는 게 맞죠? 노하다라고 그랬을 때 노자로 읽는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대로, 희로애락 이런 식으로 특히 희로애락 같은 경우는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희노애락이라고 그렇게 써야 맞겠습니다만 다 사람들이 희로애락 그렇게 로자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를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는 노자로 읽는 게 맞고요. 대로 크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희로애락 같이 그렇게 있을 때는 로로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로로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한 소금으로 읽는 것을 맞게 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의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토론, 예, 이건 이제 론으로 읽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런데 의논, 이런 식으로 논으로 잘못 읽을 때, 예, 이거를 이제 맞게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의론 있죠. 그러면 의론. 론으로 그렇게 읽는 것은 또 어떠냐? 의론이라고 있는 것도 또 2016년도인가 그때 좀 맞는 걸로 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좀 복잡한데 의논은 회의할 때를 의논이라고 그러고요. 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견 내는 거죠. 의견을 의론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또 이제 의론도 맞다, 의논도 맞고 그렇게 두 가지 다 맞다는 것, 예, 이것도 참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 10, 5, 6월, 6월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 5, 6, 10 같은 경우는 6으로 원래 읽는 게 맞죠. 그런데 5, 6월
6월 할 때는 그렇게 유나 유로 그렇게 잘못 읽는 것을 막게끔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6월이라고 써야 6월이라고 쓰고 발음을 해야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목재, 모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나무 목자죠. 그래서 목이 맞는데 모과 할 때 이 모과 나무 목이라는 거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 모과 나무 있죠. 그래서 그 모과는 이제 먹을 수는 없고 향이 나는 그런 이제 과일인데 그 모과 할 때 그 모로 그렇게 읽는 것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십자가 맞죠. 그런데 시방정토나 시왕, 시월, 시방정토나 시왕 같은 경우는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다 시로 읽기로 했고 시월이 우리가 좀 6월과 함께 6월이라고 적어야 맞고 10월이라고 적어야 맞습니다. 10월이라고 적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10월이라고 적는 게 맞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일 초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팔자로 읽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불교 용어로서 4월 초파일, 우리 4월 초파일이 또 이제 다가오는군요. 우리 저기 5월 29일이 이제 대체 휴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대체 휴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5월 29일에 그대로 이제 수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고요. 저 5월 29일엔 꼭 쉬셔야겠다 그러면 뭐 다음날 들으셔도 괜찮아요. 30일이나 31일, 29일이 이제 대체율이기 때문에 뭐 30일이나 31일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겠고요. 하여간 어쨌든 우리는 저기 일정 쉬는 것 없이 쭉 그렇게 저 상신여대는 15주차 수업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3주차가 되겠는데 그때 쉬지 않고 제가 지금 저기 4월 초파일이 나와가지고 이제 겸사겸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수업하고요. 바로 저 6월 12일에 기말고사를 치르죠. 그렇게 치르는 것으로서 원래는 이렇게 한 주 막 2주씩 미루라고 막 그렇게 일정을 지금 학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좀 공휴일로 이렇게 대체 휴일을 삼으려면 좀 일찍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좀 늦게 국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좀 일정이 좀 하여간 학교에서도 부랴부랴 일정을 고쳐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보냈습니다만 하여간 뭐 저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5월 29일에도 바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때 이제 뭐 대체 저기 보강 날짜로서 막 6월 19일에 수업을 해라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괜히 일정이 늦어지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원래 일정대로 6월 12일에 그렇게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고요. 대체 휴일이나 뭐 쉬는 날 없이 그렇게 그대로 그냥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월 1일에도 마찬가지였죠. 5월 1일도 원래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쉬는 그런 수업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번에는 어떻게 월요일 날 그렇게 되게 쉬는 경우가 많아요. 또 5월 15일 같은 경우는 또 스승의 날이고 그래가지고 또 뭐 하여간 5월 15일에 또 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은 학교가 하여간 스승의 날이어서 그런지 5월 15일에 개교기념일인 학교가 꽤 많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뭐 이런 그것 다 무시하고 그렇게 다 저기 6월 12일에 15주차 기말고사를 치르고 우리 수업을 다 마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요게 저게 시험은 저희가 좀 일찍 치른다고 하더라도 좀 성적은 좀 늦게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강 날짜까지 다 치르고 나서 그렇게 해야 성적을 좀 입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좀 저기 요 성적 나가는 날짜는 우리가 6월 12일에 시험을 치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것. 그거는 좀 하여간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교가 또 보강 날짜를 얼마나 미루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초파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8이라고 원래 읽습니다만 4월 초파일 할 때는 초파일로 파로 그렇게 읽는다는 것, 잘못 읽는 것을 막게 했다는 것,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아래 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2교시 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